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CSS 스타일 속성 배우게 될 텐데요. 저희 레이아웃 잡으면서 배경도 넣고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오늘 그 박스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예정이에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스 속성 배웠었죠? 테두리 배우고 너비, 높이, 영역 설정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배울 내용들 설명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박스를 그냥 만들었을 때 그냥 박스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박스에서 컨텐츠 영역이 있는데 이 안의 여백과 그리고 겉의 여백들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박스만 가지고 해서 배열을 하고 배치를 하다 보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들 모양에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여백들을 설정하는데요. 여백의 종류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패딩 그리고 마진이 있는데요. 패딩과 마진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차이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레이아웃을 만들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컨텐츠 영역에서 우리 원래 배웠던 내용이 박스에서 테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컨텐츠 영역이 딱 박스 좌측 상단에 이렇게 텍스트가 붙겠죠. 근데 이 안에서 우리 이 붙어있는 내용을 좀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패딩을 사용합니다. 이 안쪽의 영역, 테두리 안쪽의 영역을 패딩으로 주는데요. 그리고 이 바깥쪽 영역은 마진을 주게 됩니다.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패딩 입을 때 뚱뚱해지죠. 빵빵. 내 겉 테두리가 빵빵해져요. 패딩을 입을 경우에. 그래서 다른 뜻이긴 하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풀려서, 내 몸을 부풀려서 경계선이 있는 상태에서 부풀렸을 때 여백을 패딩이라고 하고요. 나의 영역을 지키되 그 바깥쪽으로 오지 마. 여기서부터 오지 마라고 이제 딱 경계를 줬을 때 여기를 마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집은 그대로 있고 테두리를 친다던가 경계선을 우리가 딱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마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패딩, 마진 이 두 가지 차이점 알아보고 실제 코딩을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브래켓 열고요. 네, 파일 패딩 박스 테스트로 할게요. 박스 테스트.html 하나 만들고요. 저번에 우리 만들어뒀던 샘플 구조 그대로 박스 테스트에 붙여 넣을게요. 자, 타이틀 박스 테스트 안에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 div 넣고 이것은 박스 영역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자, 스타일 넣어주고요. 우리 클래스 주는 연습하기 위해서 박스 클래스 하나 넣어줄게요. 박스 클래스, 우리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점 넣고 클래스 이름 넣는다 그랬죠? 네, 박스에 해당하는 우리 속성 뭐 있을까요? 위드 300, 높이 300 똑같이 줄까요? 네. 그리고 배웠던 거 테두리 보더 저는 3픽셀 줄게요. 샵
레드로 주겠습니다. 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난다고 생각하고서 실제 페이지 열면 저희 만든 박스 테스트를 열어볼게요. 네, 이것은 박스 영역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라고 우리 영역이 나왔죠. F12 개발자 도구로 눌러보면 우리 영역에 대한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박스에 해당하는 값이 영역이 이렇게 잡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안에 있는 몸집 부풀릴 때는 뭐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패딩 입었을 때, 자, 박스에 패딩 속성을 한번 줘볼게요. (30픽셀) 줘볼게요. 보이시나요? 사이즈가 더 늘어났죠? 우리 분명히 너비랑 높이 300픽셀씩 줬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면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지금 여기 안에 뜰 거예요. 여기 봐주세요. 어디 보이냐면 제가 이걸 이쪽 영역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면 366이라고 뜰 거예요. 테두리 값이랑 패딩된 값이 추가가 돼서 위, 아래 쪽에 추가되고 양 옆에도 30픽셀씩 두 가지 추가됐기 때문에 366이라는 사이즈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위드, 하이, 값과 상관없이 패딩된 값까지 추가돼서 우리 사이즈 생성되는 걸로 알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있던 패딩 값을 개발자 도구 사용하는 법 하나 더 설명해 줄게요. 이 안에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스타일이라는 값 속성들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속성 값을 소스 상에서가 아니라 개발자 도구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패딩을 빼볼게요. 그러면 원래 걸로 돌아가죠. 자, 이 차이를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우리 패딩 없을 때는 이게 기본 박스 값이었는데 패딩을 주니까 실제 컨텐츠 영역에 있는 내용들과 별개로 안쪽 영역에 여백이 생긴 거 확인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진을 한번 줘볼까요? 소스로 돌아가서 이제 마진을 한번 줘볼게요. 마진은 50픽셀을 한번 줘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원래 맨 위에 딱 달라붙어 있던 이 영역이 마진이라는 여백 값을 주고 나서 이렇게 사이즈가 여백이 생겼습니다. 틈틈이. 그래서 우리 여태에 그 div를 생성했을 때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div라는 거 두 개를 생성했을 때 여태는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박스에 패딩 값과 마진 값을 준 상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볼까요? 자, 이렇게 여백이 있는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진 없을 때는 항상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었고 모양들도 다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였는데 패딩과 마진을 줬을 때의 영역들에 대한 디자인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패딩, 마진을 이용해서 우리 각각의 배치들을 훨씬 더 많이 다룰 수 있게 된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패딩이냐 마진이냐 이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고 그리고 최고로 많이 쓰는 영역이니까요. 배치를 할 때, 우리 디자인 할 때, 사이트 만들 때 계속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에서 글자 속성 들어가기 전에 박스 속성 하나 더 설명할게요. 여기 안에 펜으로 설명할게요. 우리 지금
영역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 영역이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둥근 사각형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죠. 둥근 사각형. 어이구. 네, 이렇게 둥근 사각형을 만들고 싶을 때는 자, 보더 레디우스 값을 주면 되는데요. 값을 픽셀로 넣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퍼센트로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단위 값은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속성 값을 통해서 반지름이니까 둥글기, 테두리의 둥글기 값을 조율할 수 있고요. 이거 한번 설정해서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소스에서 테스트 해볼게요. 박스 값에 추가적으로 클래스 하나 더 넣어볼게요. 박스 1, 이 친구는 박스 2 해서 박스 1은 아까 둥글기 뭐라 그랬죠? 보더 레디우스 넣어주면 테두리의 지름 값인 거죠. 반지름 값. 자, 30픽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페이지 가서 테스트 해보면 자, 이렇게 둥글게 라운드진 라운드 사각형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박스 2에는 (25%) 해서 주면 더 많이 둥그러진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 50%를 한번 넣어볼까요? 50%를 줬을 때 짜자잔 동그라미가 생성됐어요. 원을 만들 때는 이 레디우스 값을 증가시켜주면 되고요. 쭉쭉쭉쭉쭉쭉쭉 제가 계속 늘려볼게요. 자, 값을 늘렸을 때 원형이 된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 값을 올려주면 원형이 나와지고요. 그래서 우리 CSS 할 때 그 값을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싶을 때는 보더 레디우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박스에 해당하는 속성들 좀 더 추가적으로 배워봤고요. 이제 글자 속성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 이제 박스도 많이 다루지만 실제 사이트에서는 글자들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글자들에 대한 속성을 간단하게 배워볼 텐데요. 네, 그래서 사이트에서는 우리 글자가 대부분이고요. 박스들도 많이 다루지만 그 안에 텍스트들이 대부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이트가 또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글자 속성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글자 속성, 글자의 스타일을 관리하는 속성이고요. 속성 중에 폰트 웨이트가 있습니다. 굵기를 정하는 속성이고요. 얘를 굵게 하고 얼마나 더 얇게 하는지 글자의 굵기를 정하고요. 폰트 사이즈 그리고 라인 하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줄을 다루는 내용들이고요. 폰트의 크기 그리고 그 폰트가 위치하고 있는 줄의 높이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줄간을 결정할 때 폰트 사이즈랑 라인 하이트를 같이 바꿔주고요. 디자인적으로 좀 여유로워 보이고 좀 뭐랄까 시원하게 풀기 위해서는 라인 하이트를 가지고서 많이 높이를 설정하는 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차이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는 폰트의 글꼴을 지정하는 속성이고요. 우리 글꼴들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사이트의 이미지도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은 이따가 같이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우선 폰트 테스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 폴더 가서 파일 폰트 테스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폰트 테스트 HTML 해서
우리 샘플에 있던 코드 그대로 가져오고요. 스펜을 넣어볼까요? 굵기 테스트, 글자 사이즈, 글자 높이, 그리고 폰트. 자, 이거는 일단은 스타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스타일 안에 우리 굵기 테스트니까 클래스 폰트 웨이트 해주고, 글자 사이즈니까 클래스 폰트 사이즈, 저는 약자로 그냥 S만 적을게요. 폰트 높이, 자, 폰트 이렇게 해서 클래스 정의해 주고요. 점 폰트 웨이트에 대한 부분. 자, 폰트 웨이트에 대한 값은 1부터 900까지 있고요. 그리고 기본 굵게, 우리 굵게 설정했을 때 우리 HTML 태그 중에 뭐 배웠었어요? 굵게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될 텐데. 네, 스트롱 태그로 넣어도 되고 B 태그로 넣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볼드 그냥 넣어주면 굵게가 적용되고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잠시만요. 폰트 테스트로 열어볼게요. 자, 굵기 테스트에서 여기 굵게 나오죠. 우리 HTML 태그도 같이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기억 안 나실까봐 B 태그 해가지고 굵게 해놓으면, 자, 굵은 글씨 하나 더 추가됐죠. 얘는 스타일 속성으로 한 게 아니라 태그, 우리 배운 HTML로 B 태그 넣어주신 거고요. B 태그 말고도 스트롱 넣어주셔도 된다 그랬죠. 스트롱 하면은 똑같이 굵게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굵기 테스트 우리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마우스 클릭해서 가지고 오면, 얘 보드 말고도 100부터 여러 가지 사이즈 글자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굵기가 100부터 넣어주면은 기본 얇게 200, 400, 자, 400이 기본이랑 비슷하죠. 500 넣어주면은 좀 더 굵게 나오고요. 600 보이시나요? 이제 굵어졌죠? 900 넣으면 더 굵게 나온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폰트 베이스로 우리 굵기 사이즈 넣어줄 수 있고요. 폰트 S는 폰트 사이즈라 그랬죠. 사이즈는 우리 20픽셀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배웠어요, 우리? EM과 REM도 배웠었죠. 그래서 REM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3REM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기반해서 루트에 해당되는 값의 3배 값이 들어가지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글자 사이즈 높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24픽셀로 한번 넣어볼게요. 글자 폰트 사이즈를. 자,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글자 높이도 같이 폰트 사이즈를 넣어볼게요. 일단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 24픽셀을 넣어줬는데 두 개가 똑같죠?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BR 태그로 띄어쓰기 한번 해주고요. 구분하기 쉽도록.
네, 구분하기 쉽도록 BR택으로 띄어쓰기 해줬고요. 높이 쪽도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글자 사이즈에 해당하는 BR택으로 해서 똑같이 테스트를 해볼게요. 글자 띄어쓰기 했습니다 라고 해서, 자, 글자 사이즈 글자 띄어쓰기 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 영역에 여기도 글자 높이 글자 띄어쓰기 했습니다 라고 넣고, 글자 높이에서는 우리 줄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라인 하이트, 라인의 높이를 정했을 때 30픽셀을 주면, 자, 여기 글자들 간에 픽셀이 30픽셀이 잡힌 거 확인 가능해요. 자, 높이를 좀 더 높여 볼게요. 40, 좀 티나게 더 올려볼까요? 자, 84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 80까지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같은 글자가 사이즈가 같은 사이즈더라도 글 줄이 바뀌었을 때, 줄바꿈이 되었을 때 영역들이 떨어져 있는 줄의 영역들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래서 너무 다닥다닥 붙어 보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줄 높이를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디자인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줄의 간격을 라인 하이트로 변경을 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차이 띄어쓰기를 우리 마진 패딩으로 띄우는 게 아니라요, 줄에 대한 높이를 설정을 해준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폰트 패밀리인데요. 폰트 패밀리는, 자, 점 폰트 열고 폰트 패밀리 하면 우리가 실제 설정된 폰트들을 적용해 줄 수 있어요. 여기는 바로 안 뜨네요. 여기 안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폰트에 폰트 패밀리 했을 때 보이세요? 지금 글자 폰트 바뀐 거?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들로 폰트 패밀리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폰트를 다 지정해 줄 수 있다 라는 거 우리 예시에 도둠으로 해놨죠. 도둠 산스 세리프 해서 보시면 폰트가 알게 모르게 바뀌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여기 폰트 바뀌는 거 보이세요? 차이를 아셔야 될 텐데. 네, 폰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폰트는 우리 다음에 다시 바로 뒤에 바로 테스트를 해볼 거니까요.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자, 이걸로 폰트의 굵기, 사이즈, 그리고 높이, 줄 간격을 결정하는 내용들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은 폰트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꿀팁인데요. 자, 우리 웹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 배워볼 겁니다. 자, 폰트 패밀리 속성을 사용해서 우리 폰트를 지정할 때 지금 서버에 있는 폰트를 기반으로 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폰트가 서버에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폰트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바로 웹 폰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에서 우리가 폰트를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구글 웹 폰트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 웹 폰트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우리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폰트.google.com에 들어가면은 가져올 수 있고요. 일단은 먼저 그 폰트 종류에 대해서 먼저 잠깐 알아보고 갈게요. 자, 폰트 패밀리 하고서 여기 안에는 폰트 이름인 거고요. 폰트 이름에 이 폰트가 어떤 종류인지 여기다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프, 그리고 산스 세리프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얘네는 제네릭 패밀리라고 해서 글꼴의 유형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세리프는 삐침이 있는 명조 계열, 그리고 산스 세리프는 삐침이 없고 굵기가 일정한 고딕인 경우고요. 여기 나머지들은 화려한 글꼴들, 필기 계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적용하는 친구들은 산스 세리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자, 아이고 넘어갔네. 네, 그리고 폰트 패밀리에서 우리 두 가지 언어를 한 번에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자, 앞에 있는 친구가 적용이 안 되면 뒤에 있는 친구가 적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문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폰트가 적용되고 국문인 경우에는 뒤에 폰트 적용되게 이렇게 적용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예시고요. 그래서 영문 폰트, 한글 폰트 이렇게 두 가지 지정해서 영문 폰트, 그러니까 영문이랑 국문이랑 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구글 폰트 어떻게 쓰는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왜 크롬으로 띄우냐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구글 폰트를 제대로 못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크롬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참고하셔서 다들 크롬으로 한번 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들어오면은 되게 많은 폰트들이 보일 거예요. 요새 사이트들 중에서는 로보토랑 노트산스 제일 많이 쓰는 편이고요. 제일 깔끔하고 그리고 다국어들도 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요새 사이트들은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보면 나눔 고딕 우리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폰트들도 보이고요. 다양한 폰트들이 되게 예쁘죠. 예쁜 폰트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폰트 하나 골라 볼게요. 우리 어떤 폰트들을 고르실지 한번 잘 보시고, 자, 그리고 랭귀지 여기서 선택해서 어떤 거 가져올지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랭귀지에 맞는 폰트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코리안 해서 우리 지금 계속 한글로 보고 있으니까 코리안 선택해서 한번 폰트를 골라 볼게요. 폰트가 적용되어 있는지 아닌지 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저는 좀 특이한 폰트를 골라 볼게요. 구기체인가? 네. 이 폰트를 한번 골랐고요. 자, 어떻게 가져오냐면 Select this style 눌러주시면 되고요. 누르면 여기 우리가 선택한 패밀리들이 보여요. 여기서 리뷰 말고 인베드 되어 있는 거 누르면 자, 링크, 임포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로 이 폰트를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우리 스타일 시트를 따로, 그러니까 스타일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포트로 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링크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링크로 가져와 볼게요. 자, 링크는 헤드 안에 있어야 되는 영역이고요. 링크, 폰트 구글 어디서 가져올 때 이 친구를 스타일 시트로 가져온다라는 뜻이고요. 이 태그 그대로 그냥 가져오시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또 태그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폰트 패밀리를 쓴다 했을 때 우리가 가져온 이 구기라는 그 폰트를 설정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폰트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폰트 사이즈 한번 늘려볼게요. 아니다. 폰트 패밀리를 아예 밖으로 빼볼게요. 폰트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 폰트만 도둠으로 적용해 놓고 나머지는 HTML 바디에는 폰트 패밀리를 기본값을 9기로 넣는다 라는 뜻이고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페이지에서 자, 보이나요? 폰트 우리 도둠으로 적용된 친구 빼고는 나머지 다 글자가 바뀐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웹폰트 가져와서 쓰는 법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더 예쁘게 사이트를 꾸밀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을 더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쁜 폰트, 우리가 원하는 폰트들로 적용해서 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글자 생략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영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영역을 넘어가는 경우 이걸 어떻게 글자를 개수별로 잘라줘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우리는 글자를 생략해주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점점점 붙어 있는 경우들 많이 보셨죠? 기사 영역이나 어떤 상품 판매하는 곳에서 쇼핑몰 같은 데서 상품 이름이 너무 긴 경우에는 그냥 혼자서 쭉 길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으로 줄임 표시되어 있는 경우들 봤죠? 자, 이 속성을 관리하는 것이 텍스트 오버플로우고요. 텍스트가 넘어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생략 처리할 거다 해서 일립시스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똑같이 div에 여기에 하세요. 오늘도 재밌게 글자 속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써볼게요. 자, div를 클래스를 하나 줘볼게요. 텍스트 오버라는 클래스 하나 넣고요. 점 텍스트 오버는 width 100픽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보이세요? 100픽셀 넣어줬더니 글자가 자동으로 작아졌어요. 확인하기 더 편하게 위드를 200픽셀 넣고 폰트 사이즈를 조금 다들 늘려볼게요. 자, 위드가 200픽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줄이 바뀌어졌고요. 자, 이 친구들한테 텍스트 오버플로우를 다시 넣어볼게요. 텍스트가 넘어가면 생략을 해준다. 그리고 오버플로우는 히든으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점점점이 나와야 되는데 점점점이 안 나오네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이 친구가 영역이 넘어갔을 때 자동으로 줄바꿈이 됐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텍스트가 오버플로우 됐을 때 생략을 하라 그랬는데 텍스트가 얘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 밑 하고서 바로 띄어쓰기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거에 대한 필요한 속성이 또 뭐가 있냐면 자, 화이트 스페이스 인데요. 얘가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라는 건데요. 기본은 자동 줄바꿈이고요. 넘어가지 않고 랩 되는 거, 그리고 프리라인 이런 식으로 프리랩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no 랩으로 해주면 얘가 랩핑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 속성을 빼볼게요. 이 속성을 빼는 게 아니라 생략 버튼을 빼볼게요. 생략을 빼게 되면 그냥 넘어가고 이 영역을 벗어난 친구들은 그대로 오버플로우 히든도 빼볼게요. 자, 그대로 그냥 일자 속성으로 기본 우리가 설정한 값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 넘어간 친구들을 숨겨주고 생략하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글 줄임표가 되는데요. 그래서 텍스트 오버플로우랑 오버플로우 히든이랑 화이트 스페이스에 대한 이 내용들을 짝꿍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실제 속성은 화이트 스페이스, no wrap 으로 해주면 점점점으로 생략되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걸로 우리 글자들 다루는 법, 박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는 법 배웠고요. 이걸로 우리 또 하나의 스킬 더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